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일전 조선시대의 시기를 구분할 때 1대 태조 이성계 때부터 9대왕 성종 때까지를 조선 전기, 성종 이후부터를 조선 중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 500년 중 가운데 시점에서 겪은 거대했던 두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틀어 양난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전쟁을 거치며 조선의 사회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양난을 기점으로 그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두 전쟁은 조선의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었죠. 따라서 이젠 조선 후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 붕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조와 서인 붕당이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내쫓으면서 광해군의 집권 여당이었던 북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후부터는 정변을 주도한 서인이 여당으로 전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야당격인 남인이 적당히 참여하는,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나름 큰 사건 사고 없이 안정적이긴 했습니다. 인조 반정 후 왕비의 가문은 서인에서 배출되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어서 서인의 우세한 여당은 독보적이었고, 그 대신 남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 내지 탄압 없이 이 남인들의 적당한 발언권은 보장해 주었죠. 이런 국면이 인조, 효종 때는 잘 이어가다가 1659년 효종 사후 효종의 장남이 18대왕 현종으로 즉위하면서 병자호란 겪고 세월도 꽤 많이 흘러 이젠 어수선한 것도 많이 사라졌겠다. 슬슬 서인과 남인 사이의 정치적 갈등 구도가 격해집니다.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했습니다. 이렇게 선대왕이 죽으면 일정 기간 조정의 대신들과 왕실 사람들은 일정 기간 상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자의대비라고 현종의 할머니이자 효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아니고 효종에게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계모였죠. 그래도 장렬 왕후는 효종의 어머니 뻘이죠. 그러면 어머니 뻘 되는 자의대비는 아들 뻘이 죽었을 때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느냐를 두고 신하들 의견이 갈립니다. 유학에서는 상복을 입어야 하는 기간이 죽은 사람이 적장자냐 아니냐를 두고 달라진다고 합니다. 죽은 효종은 적자이기는 하지만 장남은 아니죠. 형 소현세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소현세자가 일찍 죽었으니 효종을 장남으로 봐도 무방하죠. 효종이 장남이냐 아니냐를 두고 신하들 의견이 갈린 겁니다. 이때 남인 계열의 윤휴는 장남이라고 봐야 하므로 자의대비가 상복을 3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이 다소 커지면 나쁘게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한 당시의 국무총리는 산림의 영수 송시열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의견을 물어보는데, 송시열은 효종을 장남으로 볼 수 없다며 자의대비가 상복을 1년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국무총리는 효종이 장남이냐 아니냐 논쟁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송시열에게 좋게 마무리하자며 자의대비가 상복을 1년을 입게 의견을 모을 테니까 그 논거가 효종의 장남 여부가 아닌 그냥 관례대로 하자는 것이었고, 송시열과 왕현종 모두 동의해 자의대비는 상복을 1년만 입기로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이제 슬슬 상복을 벗어도 되는 시점이 왔을 때 느닷없이 남인 계열의 허목이 장문의 상소를 올려 상복을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논쟁에 재점화를 해버린 겁니다. 허목의 근거가 굉장히 논리적이라 송시열을 따르는 서인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남인의 주장에 동조하기까지 했는데, 이걸 송시열이 명문장의 상소를 다시 올려 허목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설파했고, 송시열의 글이 훨씬 논리적이고 송시열의 정치적 입지가 훨씬 높기 때문에 허목의 주장은 폐기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나 싶더니 남인 계열의 이번엔 윤선도가 그냥 가만히 어부사시산 쓰고 있을 망정이지 자의대비가 상복을 3년 입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상소를 또 올립니다. 그런데 상소의 내용이 3년을 입어야 한다는 유교적 근거는 빈약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송시열을 무슨 왕실을 능멸하는 놈이라며 디스하는 내용의 상당수였죠. 학문적 논쟁이었던 상복 착용 기간 논쟁이 윤선도 때문에 서인과 남인 간의 정치적 논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송시열을 따르는 서인 무리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서인들은 윤선도를 벌할 것을 주장했고, 서인의 기득권과 송시열의 정치사회적 입지가 곤란했던 현종은 서인들의 등살에 따밀려 윤선도에게 가장 강도 높은 단계의 유배령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몇 년간이나 자의대비의 상복 기간도 끝이 났는데 남인 계열 혹은 남인들의 지역적 기반이 되는 영남의 유생들이 윤선도가 옳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현종 제위 7년에 이젠 짜증이 난 현종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며 사단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을 1차 예속논쟁이라고 합니다. 1차 예속논쟁은 현종이 사실상 서인의 편을 들어준 것인데, 이게 현종의 정치 이념이 서인 쪽이었다기보다는 서인들의 등살에 어쩔 수 없던 행보였고, 무엇보다 송시열은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종은 그런 송시열과 송시열 추종자들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아버지 효종은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현종은 그러고 싶지 않아 했고, 제위 중반기부터는 남인의 인재들을 중용하고 송시열에 대한 비판이 치솟을 때 현종은 송시열을 점점 보호해주지 않는 등의 모습이 보이자 송시열은 관직을 사퇴하고 낙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살림의 정점에 있던 송시열이 관직을 사퇴해도 여전히 고향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은 상당했습니다. 점점 현종은 남인 쪽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편애했고요. 그러다 사건이 또 하나 터지는데, 현종 15년이었던 1674년 현종의 어머니, 즉 효종의 아내 효숙대비가 사망합니다. 이때도 자의대비가 살아있었는데 이번에도 자의대비가 자기 며느리가 죽으면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1년을 입어야 한다고 했지만, 신하들이 다시 생각해보니 송시열의 논리로 따르면 9개월을 입는 게 맞다고 생각해 수정안을 보고합니다. 다시 예속 논쟁이 불거진 겁니다. 이때 남인 쪽 사람들은 정통대로 1년을 주장했고, 또 송시열은 이를 반박하며 9개월을 입는 게 맞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 사건이 2차 예속 논쟁인데, 1차 때 현종은 송시열과 서인 눈치나 보는 유약한 왕이었지만 15년이 흐른 시점의 현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송시열에게는 가만히 짜져 있으라는 질책을 주며 1년 입으라는 남인의 주장을 현종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종은 남인이 서인처럼 집권 여당이 되어 텃세 부리는 것도 싫어서 남인과 서인의 균형을 맞춰주려고 하다가 2차 예속 논쟁이 있었던 그 해에 사망하고 맙니다. 이러면서 남인이 급작스레 집권 여당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현종 재위기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임진왜란 병자호란보다도 더 많은 사상자를 냈던 경신 대기근입니다. 경신 대기근은 1670년에 일어났던 경술련의 대기근, 그리고 이름에 1671년에 일어났던 신해년의 대기근 앞글자를 따와서 경신 대기근이라고 합니다. 대기근이라고 하니 엄청난 가뭄이 있었나? 그래서 식량이 모자랐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종 11년이었던 1670년 1월, 한반도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지진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한 달 사이에 이 정도로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진 않는단 말이죠. 지진의 강도를 떠나서 지진 측량 기술이 없던 당시에 지진을 체감할 정도이니 결코 약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며, 이런 지진이 한두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한반도 북부와 중부에서 조금씩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지진의 공포와 전염병이 한창인 와중인 2월에서 3월 사이 또 전국 곳곳으로 폭설과 우박 세례가 퍼붓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의 습격도 빈도수가 많아지는데 봄에 폭설과 우박이 끊임없이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름까지, 음력 기준 6월까지도 우박은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시도 때도 없이 장마와 폭우 그리고 태풍이 연이어 몰아닥쳤다고 합니다. 보통 자연재해나 기근으로 인한 식량 문제도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면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곳에서 식량을 공수에다가 구휴를 해주는데, 1670년 상반기 조선은 전국적으로 이상기후 증상으로 먹을 게 없으니 그나마 나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은 결국 인육을 먹는 사람들, 혹은 먹어서는 안 될 야생의 벌레, 동물, 식물들을 먹는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아무거나 먹게 되면 당연히 전염병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전염병이 확산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필 구제역까지 퍼져 1670년 하반기에 조선에 수만 마리의 소들을 도축했다고 하는데, 이런 구제역 득의 가축 전염병도 따지고 보면은 이상 기후 증상, 그로 인한 식량난,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생 상태 악화와 식수 오염, 그럼 결국 인간이든 가축이든 전염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죠. 또 1670년 하반기의 겨울도 그렇게나 추웠다고 하니 아사자와 동사자들이 속출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1670년이 지나가고 다음 해였던 1671년이라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니, 회복이 아니라 여전히 처참한 상황은 지속되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게 맞겠군요. 1671년 새해가 밝고 얼마 안 있어서 조선 정부는 수도 한양에 여러 개의 진hul소를 설치하기로 하는데, 문제는 이 진hul소에서 식량을 받고자 지방 곳곳에서 너무 많은 수의 백성들이 수도 한양에 몰린 겁니다. 사람 밀집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자 가뜩이나 전염병에 취약해 있던 사람들 사이에 전염병이 퍼졌고 수도 한양까지 뚫린 겁니다. 심지어 궁궐에서 일하는 내금이 병사와 궁녀까지도 전염병을 앓게 되었고, 궁궐까지 뚫리자 당시 국왕이었던 조선의 18대 왕 현종은 왕실과 함께 다른 궁궐로 피신까지 가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염병은 신분을 가리지 않죠. 양반 사대부와 왕실 종친들까지도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전염병으로 죽였으며 심지어 영의정과 우의정을 역임했던 사람들까지도 죽어갔죠. 사대부조차도 이러할진데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당장에 관을 파헤쳐 옷을 훔쳐입고 사람을 잡아먹는 행위까지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상할 게 없었죠. 조선왕족실록 현종실록 기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태어나서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서 참혹한 죽음의 정도가 임진년의 병화보다도 더하다. 이렇게 1670년에서부터 71년까지 약 2년간 사망한 조선 백성의 수는 약 14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조선의 인구의 11%에서 14%가 사망한 거라고 합니다. 통계가 이러면 실제로는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겠죠. 현종은 이런 말을 했다죠. 경술 신해년의 대흉년을 막 당한 뒤에는 애달픈 우리 백성들이 엎어져 연달아 죽어가는 참혹함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기분이니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은 심정이다. 17세기 이런 자연재해와 대기근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 역시 한국과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래서 17세기를 소빙하기라고 할 정도죠. 여기까지가 현종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음 편에서는 인현왕후와 장희민이 등장하는 숙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